돌아가 버리고, 그런 정책을 추진했던 자는 김정일 손으로 총살을 하고, 저 북한에는 시장이라는 거대한 세력이 생겼고, 시장을 가지고 먹고 사는 인민들이 가수가 됐다. 북한의 변화가, 가장 큰 변화가 이겁니다. 바로 북한은 시장 세력 대 김정일 세력의 대결인데 점점 김정일이가 불리하게 되고 있다. 저 북한 사람들도 깨어나고 있다. 그럴 때 통일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그 사람들한테 갖다 주면은 북한 사람들이 단시간에 먹고 마시는, 자고 하는 문제를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이런 전구 같은 것도 사람들이 집에서 만들어서 시장에 판대요. 북한 곳곳에서 지금 가내 공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집에서 전구를 만듭니다. 집에서 신발을 만들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머리 좋은 사람들은 북한에 원래 전기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저 만주에서 모타를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한 마을에서 집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임직을 판답니다. 전기를 판답니다. 전기를 판대요. 한국 사람들이 역경에 처하면은 얼마나 머리 좋고 생존력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는데 왜 통일되면은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문제 해결의 길로, 문제 해결, 통일로 문제가 생기는 길도 하겠죠. 그러나 통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이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반드시 우리는 자유통일로 인류국가 건설로 가야 됩니다. 자유통일로 인류국가 건설입니다. 자유통일을 피해가지고 인류국가 건설을 하겠다는 것은 2,300만 원 저는 노예 상태로 남겨두고 그 모른 척하고 없는 걸로 하고 우리끼리만 잘 살자. 남한에 있는 5천만만 인류국가가 되자.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옆도 바로 옆집에 강도가 살고 도둑놈이 살고 살인자들 살고 양아치가 살고 넉마주의들이 살고 하는데 바로 옆집에 땅 사고 땅 높게 사고 우리끼리 맨날 파티해가지고 쇠고기 굽는 냄새를 저쪽으로 풍겨주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되겠느냐. 이미 한계에 부딪혔어요.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렇다면 김정일의 사망과 함께 도래할 여러 가지 찬스 속에서 우리 대통령부터 우리 공무원들,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잡아가지고 이것을 자유통일의 기회로 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다.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선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설정해놓고 한국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가까운 게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지난 한 달 동안에 남한의 사회에서 일어난 것만 봐도 국회에서 뭐 청문회하고 경찰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중계좌가 있느니 없느니 하다가 뭐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 눈앞에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종북 세력, 친북 세력, 좌파 이렇게 불려지는 세력이 있습니다. 좌파 세력은 가장 넓게 잡은 것입니다. 그것은 김정일을 꼭 따르지 않더라도 사회주의, 평등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좌파라고 합니다. 오줌에 한 분 더 나가면 친북 세력이라고 했어요. 친북 세력은 북한에 대해서 막연하게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종북 세력이라는 사람들. 요거는 또 김정일을 쫄쫄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좌파, 친북, 종북 세력이 조금 달라요. 급이 다 다릅니다. 급이. 제일 악질은 종북 세력입니다. 종북 세력. 종북 세력의 기준이 뭐냐? 어떤 사람은 종북 세력이라고 보느냐 하면은 주한미군 철수해달라고 주장하는 사람, 한미동맹 해체하려는 사람, 국가보안법 해체, 연방제 통일하자. 요게 종북 세력들의 3대 요구사항입니다. 요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북 세력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회에 종북 세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민노당이라는 당이 있습니다. 민노당 여자가 지금 당 대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KBS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하도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그 시청자 한 사람이 KBS 라디오에 이렇게 물었어요. 6.25가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딱 요 두 가지 예스는 노냐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 그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연구를 해서 다시 해야 돼요.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 안에 있어요. 국회 안에. 또 국회 안에 그 여자가 굉장히 열심히 일한다고 열심히 써주는 신문도 기자도 많습니다. 많습니다. 종북세력. 이 요새 청문회를 하는 걸 가만히 보면 그 등장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다고도 보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회의 관례가 되어 있는 거, 위장적인 문제입니다. 관례가 되어 있는 여러 사람 중 하나겠구나. 특별히 깨끗한 사람이 아니면 분명한데 특별히 나쁜 사람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또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공격하는 사람들,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청문회에서 그 공격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도덕적으로 우울을 하는 그거는 자, 그럼 누가 누구를 공격을 하느냐. 이게 기준이 애매모호해져 버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판단이 뭐가 나쁘고 뭐가 좋다. 판단이 애매모호해져 버렸어요. 요게 바로 이명박식 중도의 아주 범죄입니다. 이명박식 중도라는 것은 적과 동지 사이에서도 중간이다. 선과 악 사이에서도 중간이다. 불법과 준법 사이에서도 중간이다. 요게 이명박의 중도 노선이 되어버렸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게 이명박 중도 노선을 취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 보수 세력 안에서도 판단력이 아주 애매모호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대통령부터 나서가지고 황석영이라는 사람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정상회담을 할 때 돌아다니면서 또 무슨 사회통합위원회 넣으니까 사람들이 멍해지 버린 거예요. 황석영이라는 사람은 북한에 가가지고 광주 사태를 과장하는 영화를 만드는데 그 각본을 썼어요. 음악은 유리상이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얼마 전에 국회에서 상영을 했어요. 북한에서 만든. 그걸 보고 나온 사람들이 흥분을 해서 제가 안 봤습니다. 임산부 배를 가르고 했다는 것, 이런 것을 다 북한 쪽에 맞춰가지고 각본을 쓴 사람입니다. 각본. 물론 황석영은 그 때문에 돌아가가지고 감옥에서 한 5년 살았어요. 그런 자가 대통령 곁에 붙어있다. 대통령 중독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가장 원리 원칙대로 주장을 하던 한국의 우파 보수 인사들까지 요새 만나면 그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따지려고 하네요. 왜냐하면 아무리 따져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답을 내지 않으니까 막 흐리멍덩한 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 중도라는 게 일종의 마약이 되고 있어요. 마취제가 되고 있어요. 마취제라는 것은 고통을 잠시 완화시켜주고 잠시 있게 해주지만 그 고통의 원천을 도려내지는 않습니다. 이 중도라는 것이 한 5년 동안 시행되면서 한국 사회가 원칙 없는 사회, 정의감을 모르는 사회로 가지 않느냐 하는 참 이 걱정을 하는데, 문제는 2011년 되면 그 중도보다도 그 문제가 좌파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는 또 그 걱정을 또다시 하게 됐어요. 또다시 하겠죠. 그래서 2012년으로 가면서 예상되는 것은 북한에서는 권력 진공 상태 내지 권력 갈등이 예상됩니다. 김정은이한테 셋째 아들, 아무도 모르는 김정은이한테 권력이 승계될 거냐 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죠. 설사 한다 하더라도 힘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김일성, 김정일은 이미 살아있을 때 막강한
권력과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독재자는 공포의 대상이 되어야 정치를 할 수 있는데 김정은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냐. 20대인데 김정은이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끌겠느냐 아니면 비웃겠느냐. 그러면은 북한 사람들을 계속 누를 수가 없다. 그러면 북한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장승택이가 되든 누가 되든 북한의 다음 권력은 상당한 갈등에 처할 것이다. 스탈린이 죽고 나서 과도 체제로 갔다가 크루시초프가 정권을 잡고 스탈린을 격하고 돌렸습니다. 오택동이 죽고 나서 오택동이가 아끼는 4인방이 6개월 안으로 싹 정리가 되고 등소평이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 막강한 독재자가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김일성 죽은 다음에는 북한에서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실권자는 김일성이 아니었고 김정일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김정일이가 죽은 다음에는 김정일을 대체할 만한 권력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권력은 없어지면은 그 진공 상태와 같습니다. 권력이 없는 상태로 남아있질 않아요.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로서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바깥에 있는 공기가 그 안으로 들어가요. 박정희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1.6 나오고 나서 한 달 잠난이 돼가지고 12.12 사건이 탁 나왔어요.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그 권력의 진공 속으로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았어요. 전두환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이 된다는 꿈은 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본 참모총장 정도 되는 꿈을 가진 사람인데 상황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아무도 그 권력을 먼저 잡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먼저 잡게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됐어요. 이런 상황이 북한에서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눈에 보입니다. 그 다음 동시에 남한에서는 뭐가 벌어지겠느냐. 남한에서는 그날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준비하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준비하는 사람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보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어떤 정책을 세웠을 때 이것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국가 엘리트라고 해요. 국가 엘리트는 지방 엘리트하고 다르고 정파적 엘리트하고 다릅니다. 지방 엘리트는 지방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고 정파 엘리트는 자기 정당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인데 국가 엘리트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챙기는 사람들이 국가 엘리트라고 해요.